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놓고 이런저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서흥원 과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살생물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 예, 먼저 예. 이 살생물제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살생물제라는 것은 그 어떤 유해한 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들과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만든 제품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네,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는 소독제라든가 살균제, 방부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됐던 성분이죠. 예, 예. PHMG랑 PGH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것들도 이 살생물제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러한 물질들도 애초부터 살균제 기능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살생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해로운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살생물제가 우리 인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 그 유해 생물을 일단 제거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 물질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물질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 물질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좀 특히 이제 호흡기 통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폐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좀 판매하게 되면은 무분별한 사용을 좀 더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대표적인 의심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많이 나타났던 그 증세들이요. 이제 몸 폐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가 손상되다 보니까 그 폐 기능이 약화돼서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여타 문제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본 바로는 이 호흡기 계통, 기관지라든가 이런 쪽이라도 아니면 그 심혈관 계통에 이렇게 좀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 판정 기준을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한 부분 자체를 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전문가 의견들은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듣고 있는데요. 다만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모니터링을 계속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하신 이 살생물제 관리 강화 방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하실 예정이신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살생물제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한 사용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유통 중인 살생물제라든가 이러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유통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그러한 살생물제에 대한 목록을 만들 작성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물질을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해성 등의 자료를 어떤 그런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들로부터 제출받아 갖고 관리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살생물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해외에서도 보면 이 처음에 제품이 출시되거나 수입됐을 때 그런 유해성 자료를 받아가지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PHMG 인산염이나 아니면 PGH 같은 물질은 이제 살생물제 제품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살생물제들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살생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대책을 만들어낸 건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현재 유통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잘 조사해가지고 목록화해서 관리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유해성 평가를 강화해 나간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억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사회 문제가 된 지 벌써 5년 정도가 흘렀는데 예. 일찍부터 이걸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너무 늦었다. 이런 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는 나름대로 이게 최선을 다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기대하신 수준에 저희가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이 처음에는 폐질환 중심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분들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모니터링하면서 하시는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폐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같은 조사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 판정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최근에 이제 발표를 드리니까 마치 저희가 지금 최근에만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밟아왔다는 말씀을 한번 감히 드려봅니다. 네, 뭐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피해 조사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네, 만약에 폐 이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피해 구제 방안 마련도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예, 기본적으로 현재는 폐질환 중심으로만 그 조사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전문가분들의 검토라든가 아니면 추가 조사 연구를 통해서 다른 부분의 피해도 미친다는 것을 어떤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 판정 기준까지 만든다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하고 필요한 피해 구제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등급별로 어느 정도 이제 피해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급을 재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그 등급이라는 것은 일단 그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이 그분의 피해에 어느 정도 크게 미쳤느냐,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에 토대로 해서 그 전문가분들이 만드신 기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있어서 어떻게 피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또 이전 것보다 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면 되고요. 그 등급 자체에 대해서도 뭐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이런 사회에서 그쪽에 대한 어떤 논의가 나오면은 그런 논의 결과를 지켜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틀은 그 전문가분들이 처음에 만드실 때 외국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같이 고민해서 만든 제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서흥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정말 정부와 기업의 책임 의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피해자 구제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자신의 임무임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